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미니 대선이 온다. 예, 뭐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오늘이 4월 1일이잖아요. 예. 지방선거는 6월 1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딱 2달 남았습니다. 제일 주목받는 곳이 경기도가 됐습니다. 예. 어제 뭐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출마 선언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지금 4월 1일이 지금 어제 오늘이 지금 이렇게 나오냐면은 내일까지 주소 이전을 해야 되는데 내일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상 오늘이 데드라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경기도에 출마하려면 경기도로 주소를 옮겨야 되는 날. 예. 뭐 대구를 가려면 대구로 옮겨야 되는 날이 오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급하죠. 오늘 그래서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오후 3시에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네. 23년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서리를 맞으며 키운 제 역량을 경기도를 위해 바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사실은 정계 은퇴 얘기까지 한동안 돌았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경기도에 한번 뭐 도전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계 은퇴를 고민하던 끝에 경기도 도전이라는 건 그만큼 사활을 걸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가 왜냐하면 굉장히 험지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여기가 호남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격차로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진 곳이에요. 그렇죠. 5%포인트 정도 졌거든요. 이게 네. 웬만하면 굉장히 박빙이어서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곳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거물급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고 어제 오전 10시에 앞서서 이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경기도를 바꾸는데 저희 모든 것을 걸겠다. 정치교체, 국민통합 이런 키워드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김동연 대표 외에도 지금 안민석, 안민석, 조정식, 염태영 뭐 이런 분들이 했었고요. 눈에 띄었던 게 김동연 대표 뒤에 네. 정성호 의원이 서 있었어요. 정성호 의원이 서 있었는데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면은 이재명 상임 고문의 최측근. 최측근 절친. 그럼 김동연 후보 미는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셨죠. 근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 후보 뒤에 다 서 계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저도 보니까 안민석 의원 뒤에도 서 있고 여기저기 다 서 있어가지고 명심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기 위해서 평등하게 이렇게 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아마 경기도 쪽에 출마하시는 분들 뒤에는 다 지지하는 입장으로 서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사실 이제 경기도가 어쨌든 민주당이 유력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후보들이 나온 상황이고 네. 이 상황에서는 뭐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다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당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지만은 아마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거는 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상임 고문이 경기도지사 재선에 나온다는 건 그거는 현실성 제로의 이야기인데 그렇죠. 아주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룰을 가지고 신경전이 어제 방송에 나와서 신경전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 룰은 당원 50% 그리고 국민 여론 50% 이런 정도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당심 민심 1대1인 거예요. 예. 근데 김동연 대표가 들어왔는데 당 조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변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원칙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이제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굉장히 설전이 약간 있었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 얘기도 계속 끊이질 않고 있어요. 자, 이제 경기도가 그렇고 서울시장 선거도 뭐 당연히 주목되는 곳인데 수도 서울이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이 나 재선 나가겠다라고 했으니까 거기는 뭐 이제 다른 후보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세훈 후보는 정해진 거고 예비 후보로 예. 민주당은 그러면 이 험지에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에 누구를 내보낼 것이냐?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입장을 발표한다면서요. 예, 오늘 SNS를 통해 입장을 이제 정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좀 반발하는 기류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럼 오늘 SNS에 내는 입장은 출마하겠다 쪽 입장이 될 걸로 보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출마하겠다라는 알 수 없는데 송영길 대표가 지금까지 당이 빨리 결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고 지금까지 행보가 출마 쪽으로 많이 기운 것 아니냐. 근데 가장 좋았던 것은 소위 말해서 차출론을 얘기를 했잖아요. 추대. 차출론은 결국은 이퀄 추대를 그렇죠. 원한 건데 추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좀 강한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서울 지역 의원 20명이
송 전 대표를 추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아예 모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를테면 사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직 기간이 좀 있잖아요. 등록은 오늘까지지만은 네네. 오늘 내일까지지만은 아직 시간이 있는데 네. 왜 송 대표를 추대하느냐. 또 하나 뭐 조홍천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네. 지금 지역 연고 기반이 인천인데 서울로 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고 대선 패배했을 때 당대표였다. 그래서 약간의 비토론이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결국은 경선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또 하나 오늘 이제 주목이 되는 사람이 대구 유영아 변호사예요. 오늘 기자회견 한다면서요? 예, 유영아 변호사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제 이게 얼마나 실제 출마를 할지 여부 근데 출마 쪽으로 많이 기운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소위 말해서 박심이 유영아한테 있는 것이냐 명시적으로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를 지지를 하는 말을 할 것이냐. 지난번에 이를테면 좋은 인재들이 네.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했죠. 그게 진짜 명시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냐 아니면 은근히 하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미 대구시장에 출사표 던진 분이 홍준표, 김재원 이런 분들 출마 선언했잖아요. 예. 뭐 권영진 시장은 불출마 선언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의 국민의힘 거물급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유영아 변호사가 역시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면 만약 유영아 변호사가 거기서 된다고 하면 공천이 그러면 이제 박심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영향력이 확 커지는 느낌인 거고요. 그렇죠? 그럼 예. 사실 총선까지도 그 영향력이 갈 수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유영아 변호사가 거기서 안 되면 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확 힘이 쪼그라드는 느낌. 예. 이렇기 때문에 좀 주목이 되는 거예요. 예, 최근에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홍준표 의원이 좀 많이 나온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아직 모르고 홍준표 의원은 어제 그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아직 시장도 안 됐는데 무슨 의원직을 사퇴하느냐 그건 난센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한 달 전에 사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월 2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데 홍 의원이 조금 법을 잘못 알고 있거나 착각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날 겁니다. 지방선거까지 만날 텐데 오늘은 일단 유승민 전 의원 어제 출마 선언을 한 유승민 전 의원 스튜디오에서 오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모렴치대 눈독 들이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난 지 이제 한 3일 됐잖아요. 예. 근데 다시 인사 문제로 좀 양측의 갈등이 빚어지는 느낌이에요. 예. 어제 오전에 인수위원회 원일이 수석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데 지금 대우조선해양에서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 대학 동창인 박두선 신임 대표 선출이 이게 무리수다, 비상식이다, 알박기다, 모렴치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최근에 대선 전날 네. 3월 8일에 그 대우조선해양에서 박두선 신임 대표를 이제 뽑았는데 네. 이분이 방금 얘기했듯이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동창이고 그리고 상당한 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 인사 특혜죠 이를테면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단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금융위에 네.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청와대가 바로 반박을 했어요.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라고 얘기를 신혜연 청와대 부대변인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비상식, 모렴치, 내로남불 막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좀 격하게 조금 감정이 좀 격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하죠. 아니 대우조선이면 사기업 아닌가? 여기 왜 알박기 논쟁이 여기서 붙은 거지? 대우조선에서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지금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된 상태죠. 예, 공적 자금이 4조 원 정도 투입이 돼가지고 지금 국책은행이죠. 산업은행이 55.7%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한마디로 대주주예요. 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입김이 좀 세다. 네. 그렇게 이제 보일 수 있고요. 지금 청와대 입장은 우리 개입 안 한 거다.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뭐 동기라는 이유로 그냥 억지로 좀 갖다 붙이지 말아라. 예. 이런 주장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박두선 사장 이력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이제 알박기인지 아닌지들은 청취자들이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86년에 대우조선해양에 입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전신인 대우조선공업에 입사를 해가지고 37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에만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상무, 전무 그리고 부사장까지 거친 다음에 지금 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조선소장을 직전에는 했습니다. 부사장 때는 예, 조선소장. 예. 근데 지금 현재 대표도 조선소장을 하다가 사장이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루트가 이상한 루트는 아니다. 보통 우리가 알박기라고 하면은 좀 이제 낙하산의 느낌도 살짝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만 무자격자 간다든지. 캠프 사람이 온다든지. 근데 이제 평생을 대우조선해양에서만 근무를 했고 경력에 다 되는 사람인데 이게 정말로 알박기로 볼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이제 이게 임기 말에 모든 인사에 굉장히 지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또 생각해 보면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유죄 판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얘기는 이제 취임 후에 이렇게 옛날처럼 관행적으로 다 뭐 사표 내게끔 하는 이런 건 이제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선이라는 게 사실 거대한 비즈니스거든요. 네. 대통령 자리 한 명에 적게는 10,000명에서 많게는 한 30,000명까지 자리가 난다. 그러니까 이거 비공식적으로도 그쵸.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나가라고 하면은 불법으로 네.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정치권이 민감해졌다. 한 자리라도 누가 인사를 하느냐, 하고 예. 나가느냐, 와서 인사하느냐 이게 이렇게까지 민감해진 이유가 바로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 다음으로 가죠. 예. 이 와중에 지금 그 김정숙 여사 옷감 문제 관련해서 지금 갈등도 좀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수진 최고위원이 좀 공개하라. 청와대 특활비 공개하라라고 다시 이제 공세를 했고요. 청와대에서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불편한 신경을 했는데 네. 이 와중에 어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 근무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청와대의 6급 행정요원, 그러니까 그 제2부속실의 행사의전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다. 이런 사실 뭐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 딸도 이를테면은 디자이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제2부속실의 의전 담당, 그럼 뭐 의상 이런 쪽 담당, 예. 행정요원으로 계약직으로 체결이 돼 있다. 그럼 그 딸은 뭐 하는 사람이냐? 디자이너다. 그 딸도 그러니까 부녀가 다 디자이너였고 그래서 계약직으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것도 어쨌든 무자격자는 아니고 디자인을 했던 사람이고 의상 관련, 의정 관련해서 해왔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의혹이 지금 불거진 상황입니다. 핵심은 이거겠네요. 이게 밤사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뉴스가. 예. 핵심은 이거겠네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됐고 그다음에 그 디자이너 옷을 한 20벌가량 김정숙 여사가 재임 당시 입었다는 건데 대통령 재임 당시에 그 옷에 정당하게 다 지불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마치 무슨 채용의 조건인 것 마냥 뭔가가 오갔다면 특혜가 이랬단 문제가 되는 거고. 뭐 이를테면 영부인 DC가 막 너무 세게 들어갔다. 뭐 예를 들면은 DC 할인. 예.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있죠. 그냥 채용했다. 그것만으로 뭔가가 뭐 유죄다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 예, 하지만 그 다음은 이런 것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 뭐 예.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네요. 밤사이 또 워낙 뉴스가 좀 관심을 끌어서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